자, 이번 시간부터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1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반도체에서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였고요. 2장부터 반도체 물성,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 학부과정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설명이 부족했던 점, 그리고 수학적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장당 한 20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1장 반도체에서의 양자역학 관련돼서는 문제를 풀지 않고 반도체 물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전도대 위, 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전도대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해보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맥스웰 볼츠만 근사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왼쪽 그림은 전자의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진성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는 정중앙에, 밴드갭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양공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페르미 준위도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도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죠. 이 확률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 전도대하고 이 겹치는 이 부분에 전자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여기에 이 각각의 이 스테이트가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가 되겠죠. 거기에 전자들이 한 쌍씩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농도보다는 저전자의 농도가 훨씬 많은 N형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자, 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점,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선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호리병을 뒤집어서 가로로 반 자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할 것인데 이때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 바닥 상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GCFF 이 함수를 에너지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GC는 우리 앞에서 구했죠.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그 다음에 FF는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 두 함수의 곱이 바로 전자 농도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이 함수를 적분해 가지고 전자 농도를 구했었죠. 여러분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는 이렇게 빽빽이 분포하다가 페르미 준위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듬성듬성 전자의 농도가 희박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GCFF는 앞에서 우리 구했었죠. 대략 이런 함수에 비례합니다. 이 앞에 상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수는 어차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항 요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EC 플러스 EC. 그래서 요거는 더해줬다 빼줬다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항은 역시 또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항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변수가 들어있는 이항, 요 앞에 항만 고려해 보면 E-EC를 x로 치환을 하면 여기는 루트 x가 되겠고요. 여기는 exponential kt분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에너지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d2는 dx가 되겠죠. 그죠? d2는 d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kt분의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루트 x가 있으니까 kt분의 마이너스 루트 x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미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꼴 0으로 놓으면 자,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요것만 남죠. 그래서 x는 2분의 kt, x가 E-EC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E는 EC 플러스 2분의 kt, 즉 전도대 바닥 상태 위 2분의 kt 되는 지점에 전자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것입니다. 2분의 kt는 에너지로 환산하면 0.01295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즉 컨덕션 밴드 요 부근에 전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위로 갈수록 전자들의 분포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옅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자대의 양공도 EV-2분의 KT 되는 지점에 양공이 제일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주로 EC하고 EV만 표시하죠. 그렇지만 EC 이외에는 전자가 이렇게 분포할 수 있다는 거, 양공도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K에서 상온이죠. 실리콘의 전자 농도는 1 곱하기 10의 16승이다. 다음을 구해보아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자 농도를 구하는 공식 3가지를 배웠죠. 전도대 유효 상태 밀도, 그 다음에 진성 캐리어 농도, 그 다음에 전하 중성의 조건으로부터 구하는 이 3가지 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그 다음에 exponential EC-EF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EC-EF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EC 여기에서 EF, 요 파란색, 푸른색으로 칠한 부분을 빼면 결국 요 하얀색 부분이 남겠죠? 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지를 계산해 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EF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exponential 함수는 로그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T는 300K에서 0.0259 값을 갖죠?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는 2.8 곱하기 10의 19승 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N0는 10의 16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0.206 일렉트론 볼트, 즉 전도대 여기에서 페르미 준위까지 약 0.20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자, EC-EF가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미 준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요 화살표, 요것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진성 페르미 준위로 가까워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전자 농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도 보면 EC-EF가 커지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분모항이 되겠죠? 자,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N0는 감소하게 됩니다. 더 커지면 이제 진성 페르미 기준이 근처로 오겠죠? 그러면 전자 농도는 진성 캐리어 농도에 근접해 가다가 더 커지면 이 페르미 준위가 이제 진성 페르미 준위보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역전이 돼서 전자보다는 양공의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식을 물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EF-EV입니다. 자, EF-EV는 여기에서 요 파란색 부분을 빼면 여기만 남는 거죠. 요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죠. 거기서 요거를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914 일렉트론 볼트. 요게 0.914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더 내려가면 EF-EV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공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요거죠. 자, EF-EV가 작아지면 이게 역수로 되니까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P0는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양공의 농도는 이쪽이 높은 거죠. 즉, 전자 농도가 줄면서 양공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공의 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4.90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우리가 농도 곱의 일정 규칙이 있었죠. N0, P0는 NI 제곱. 거기서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2.25 곱하기 10의 4승. 안 맞죠?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공의 농도나 이 전자 농도를 구하는 이 공식을 보면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유효 상태 밀도죠. 여기에서는 양공이니까 가전자대의 유효 상태 밀도, 전자에서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이거는 우리 상태 밀도 함수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죠. 그 상태 밀도 함수로부터 다 유도한 겁니다. 이 상태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3차원 무한 양자 우물에 갇힌 전자를 모델화해서 근사치로 구한 이건 이론값입니다. 일종의 계산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의 질량을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을 사용했죠. 그렇죠? 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질량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태 밀도의 유효 질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태 밀도 함수 이 공식으로부터 진성 캐리어 농도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러한 식이 있었죠. NI 제곱은 N0 곱하기 P0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밴드갭이 되겠죠. 그래서 NC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2.8 곱하기 10의 19승. 요거는 1.04 곱하기 10의 19승.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론값입니다. 근사치 값이고요. 유효 질량을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거는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실제 진성 캐리어 농도를 측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도성 유효 질량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성 유효 질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유효 질량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진성 캐리어 농도가 서로 틀립니다. 그럼 어떤 걸 사용하게 됐습니까? 자, 이 공식에서는 우리 그대로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이 측정값 1.5 곱하기 10의 10승 이 값을 사용합니다. 실제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에서 1.5 사이에 있는데요. 측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 곱하기 10의 10승을 진성 캐리어 농도의 표준값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의 농도급의 일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에서 N0, P0는 Ni 제곱으로 일정하게 수렴한다라는 농도급의 일정 규칙,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고 반도체의 기본적인 물성을 표시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지 이 반도체의 기본 규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농도급이 일정하게 되느냐,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여기서는 이것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 N0하고 P0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특정 용적을 갖고 있는 비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자하고 양공을 이렇게 동일한 개수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은 바로 여기서 Ni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한 걸 진성전자, 하얀색 원을 진성양공이라고 해서 이 두 농도의 곱이 바로 이 용적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Ni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를 우리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N타입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전자를 더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 규칙에 따르면 전자를 여기다 더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용적이 제한이 있죠. 더 전자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성 양공의 수를 줄여서 이 자리에 전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진성 양공이 줄고 그 자리에 전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P0를 줄이고 N0를 증가시킨 거죠. 이 농도 곱이 일정 규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진성 전자의 양을 줄이고 양공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급의 일정 규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F-EI. 자, 이번에는 진성 페르미 준위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 F가 누락됐네요. FI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EFI라고 썼는데요. 뭐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EF-EI를 구하라는 거죠.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요 파란색 부분을 뺀 요 하얀색 부분, 여기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진성 페르미 준위로 나와 있으면 우리 기억이 나죠. N0는 진성 퀘리의 농도에 진성 페르미 준위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배운 전자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P0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EF-EFI는 이렇게 되고요. N0 10의 16승이었죠. 진성 캐리어 농도 우리 측정값을 사용합니다.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0.347 일렉트론 볼트. 바로 여기에서 여기가 0.347 일렉트론 볼트의 차이가 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공식은 어디에서 유도가 됐죠? 아주 간단히 유도가 됐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요거였죠. 첫 번째 배웠던 전자농도 구하는 공식에서 페르미 준위 대신에 진성 페르미 준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자농도 대신에 Ni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N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i가 되고요. 뒤에는 진성 페르미 준위의 엑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0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차이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니까 EFI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EFI는 특정 온도에서 항상 대략적으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EF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 그 다음에 가전자에 더 근접할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공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요게 감소하니까 전자 농도가 줄고, 그죠? 요게 증가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은 P0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러한 공식도 있는데요. 우리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표시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로 이거는 다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포텐셜로 표현하면 전 위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Q 파이, 그죠?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Q 파이 F, 요거는 마이너스 Q 파이 FI인데 이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 전하량이 곱해져 있고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도 아주 가끔은 사용합니다만 이런 공식이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전자의 전위 함수로 표현한 것, 그 차이뿐입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온도가 400K일 때 실리콘 반도체가 놓여 있다. 그때 EC-EF가 0.2 일렉트론 볼트일 때 열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및 양극 농도를 구해보아라. 이것도 되게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 차이가 0.2 일렉트론 볼트일 때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바닥 상태에서 0.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전자의 농도와 양궁의 농도를 구해보라는 건데 근데 온도가 상온이 아니라 400K입니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의 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상온보다는. 진성 캐리어 농도, 즉 전자의 농도는 강한 온도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자 400K가 되면 KT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KT일 때 0.0259 이거 꼭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400K가 되면 열 에너지는 조금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KT 대신에 300분의 400KT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400KT를 넣는 게 아닙니다. 비례 관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300K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00K가 되면 300분의 400K가 돼야 되니까 KT의 값은 0.035가 되는 겁니다. 400K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N0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앞에 이 값이 2.8 곱하기 10의 19승이었죠. 그건 300K일 때입니다. 400K가 되니까 300분의 400에 여기 2분의 3승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KT는 0.035 여기서 구한 값. 그래서 N0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10의 17승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300K라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약 10의 16승 정도가 나옵니다. 한 차수 정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도 100K 올라갔을 때 캐리어 농도는 10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300K는 대략 뭐 27도, 23도로 보면 27도가 되겠네요. 섭씨로 하면 27도를 놓고 127도가 되면 캐리어 농도는 1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농도, 즉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실리콘의 페르미 준위, 진성 페르미 준위 위 0.2 일렉트론 볼트 부근에 존재한다. 이거가 되겠죠. 그때 열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및 양극 농도를 구해봐라. 이거는 이제 상온이죠. 문제는 안 써져 있네요. 근데 상온입니다. 자, 그러면 N0는 이렇게 쓸 수 있죠? P0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진성 캐리어 농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1.5 곱하기 10의 10승이고, 자, 요게 0.2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공의 농도는 요게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요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제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 N제를 구한 다음에 소수 캐리어 양공을 구하는 공식은 요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모두 진성 캐리어의 농도의 함수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해둬야 된다 그랬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보면요. 요 식을 보면, 자, 진성 페르미 준위에서 0.2 일렉트론 볼트 요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EFI 기준으로 해서 요 0.2 일렉트론 볼트 밑에 전자가 비어있을 확률하고 동일하죠. 우리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에서 구했었죠. 뭐 그러한 것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의 이게 정의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전자가 비워질 확률, 그 에너지 상태에서 전자가 비워질 확률하고 동일하다. 근데 그 말은 즉 양공이 존재할 확률하고 동일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뜻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요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식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2-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